손흥민이 LAFC로 이적하자마자 전 세계가 MLS로 몰려드는데 정작 LAFC 프론트는 손가락만 빨고 있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이거 보고 제가 오늘 머리끝까지 화가 났거든요. 아니 손흥민이라는 99점짜리 레전드를 데려다 놓고 LAFC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른 팀들은 1,800만 달러 쏟아부으면서 조시 사전트 데려오고 티모 베르너 영입하고 심지어 마리오 괴체까지 MLS 오려고 하는 판국인데 말이죠. 근데 LAFC는요?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마치 손흥민 데려온 게 끝인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LAFC 팬들이 레딧이랑 트위터에서 완전히 폭발하고 있는 이유거든요. 어제만 해도 토론토 FC가 조시 사전트를 무려 1,8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영입했잖아요. MLS 역사상 세 번째로 비싼 이적료래요. 그것도 손흥민 이적료 다음으로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봤더니 티모 베르너가 산호세 어스케이크스로 간다는 거예요. 독일 국가대표 출신의 분데스리가에서 검증된 공격수를 산호세가 데려간다고요. 소름 돋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진짜 미친 포인트가 있어요. 티모 베르너요. 이 선수가 누구랑 같은 팀에서 뛰었는지 아세요? 바로 손흥민이에요. 2023에 24 시즌이랑 2024에 25 시즌. 무려 2년 동안 토트넘에서 손흥민이랑 한솥밥 먹었던 선수거든요. 그것도 그냥 같이 뛴 게 아니라 유로파 리그 우승까지 함께 들어올렸던 전후 사이예요. 베르너가 손흥민의 플레이를 얼마나 가까이서 봤겠어요. 훈련장에서 매일 같이 공 차고 경기장에서 호흡 맞추고 나커룸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뼛속까지 느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베르너가 지금 산호세로 가요. 근데 산호세랑 LAFC는 4월 2일에 붙어요. 한때 같은 유니폼 입고 어깨동무하던 두 선수가 이제는 적으로 만나서 칼을 겨누게 된다는 거죠. 축구팬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미친 매치업 아니에요? 근데 LAFC 팬들은 지금 기뻐해야 할지 화내야 할지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베르너를 영입할 기회가 LAFC한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베르너가 라이프치히에서 완전히 입지 잃고 새 계약도 없다고 구단에서 발표한 상황이었잖아요. 레드불 그룹 산하인 뉴욕 레드불스랑도 연결되고 있었고요. 그럼 LAFC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손흥민이랑 같이 뛰었던 선수인데 케미스트리도 보장되어 있고 말이죠. 근데 LAFC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다가 산호세한테 뺏긴 거죠. 레딧에 올라온 LAFC 팬글 보면 진짜 한숨만 나와요. 젠장, 티모를 영입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팬들 심정이에요. 다른 팀들은 다 움직이는데 우리 팀만 잠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또 폭탄이 터졌거든요. 마리오 괴체예요. 독일 스카이 스포츠에서 괴체가 MLS 이적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괴체가 누군지는 다들 아시죠? 한때 네이마르랑 어깨를 나란히 하던 1992년생 최고의 재능이었던 선수예요. 남미에 네이마르가 있었다면 유럽에는 괴체가 있었죠. 2009년에 도르트문트에서 데뷔해서 단 2년 만에 분데스리가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성장했던 천재 중의 천재였어요. 2011년에 골든보이상 받고 위르겐 클롭 감독 밑에서 레반도프스키, 카가와 신지, 마르코 로이스랑 함께 독일 축구계를 평정했던 선수예요. 도르트문트를 2년 연속 우승으로 이끌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올라갔던 그 괴체 맞아요. 2012에 13 시즌에는 44경기에서 16골 20도움 찍으면서 인생 최고의 시즌을 보냈고요. 그때 괴체를 보면서 전 세계가 입을 다물지 못했거든요. 이 선수가 메시 다음 시대를 이끌 거다, 이런 소리까지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로 괴체 커리어는 내리막길이었어요. 바이에른 뮌헨으로 논란의 이적을 한 뒤로 부상이 늘어나고 기량이 떨어지고 결국 바이에른도 그를 포기했죠. PSV 아인트호번 거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왔지만 이미 예전의 괴체는 아니었어요. 그 사이에 같은 1992년생인 모하메드 살라랑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고요. 특히 손흥민은 아시안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하면서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괴체가 2012년에 전성기를 맞았을 때 손흥민은 그냥 함부르크에서 막 뛰기 시작한 신인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괴체는 손흥민이 넘볼 수 없는 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역전됐죠. 손흥민은 토트넘 레전드가 되어서 417경기 169골, 85도움이라는 미친 기록을 남기고 MLS 역사상 최고 대우를 받으며 LAFC로 왔어요. 반면 괴체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계약 연장도 불투명한 상태로 MLS행을 고려하고 있고요. 이게 축구가 주는 교훈이에요. 재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꾸준함과 멘탈과 자기관리, 이 모든 게 합쳐져야 레전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언론에서는 만약 괴체가 MLS에 오면 1992년생 동갑인 손흥민이랑 엄청난 라이벌 구도가 형성될 거라고 난리예요. 한때 괴체가 훨씬 위였는데 이제는 손흥민이 압도적으로 위인 상황에서 둘이 같은 리그에서 뛴다는 게 얼마나 드라마틱하냐는 거죠. 괴체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엄청 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네이마르랑 비교되던 선수인데 이제는 손흥민한테 밀리는 신세가 됐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손흥민이랑 괴체를 비교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손흥민은 지금 현역으로 뛰는 선수 중에서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공격수거든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유일한 아시아 선수예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20골이 넘는 골을 넣은 것도 아시아 선수로는 손흥민이 최초고요. 그것도 그냥 넣은 게 아니라 맨시티, 리버풀, 첼시 같은 빅클럽들을 상대로 중요한 골들을 터뜨렸다고요.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이랑 함께 유럽 최고의 듀오로 불렸던 게 괜히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2021에 이 시즌에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차지했을 때 기억나세요? 23골 넣었는데 그것도 페널티킥 하나도 없이 순수 오픈플레이 골만으로 득점왕 차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친 기록인지 아세요? 현대 축구에서 페널티킥 없이 득점왕 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해냈어요. 양발 다 쓰고 드리블 능력 뛰어나고 스피드 빠르고 마무리 능력까지 완벽한 올라운드 공격수였으니까요. 그리고 손흥민의 진짜 가치는 골만이 아니에요. 어시스트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팀플레이도 뛰어났고 무엇보다 멘탈이 강철이었거든요.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고전할 때도 손흥민이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월드컵에서도 그렇고요. 빅매치에 강한 선수예요. 압박이 클수록 더 빛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 떠나는 걸 그렇게 아쉬워한 거고요. 레딧에 토트넘 팬들 글 보면 진짜 울면서 쓴 것 같아요. 손흥민이 떠나면 우리 공격이 반토막 난다. 캡틴을 잃는 게 아니라 팀의 영혼을 잃는 거다. 이런 댓글들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손흥민을 데려온 LAFC가 지금 뭘 하고 있냐고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다른 팀들은 난리가 났는데 말이죠. 토론토는 $1,800만 쏟아부어서 조시 사전트 데려왔고, 산호세는 티모 베르너 영입했고, 애틀랜타는 알렉시스 산체스 같은 빅네임들 데려오고 있는데, LAFC는 손흥민 외에는 별로 매력적인 영입이 없어요. 요리스 델가도 솔직히 MLS 팬들도 그게 누군데? 이러는 수준이거든요. LAFC 팬들이 화가 난 이유가 정확히 이거예요. 레딧에 올라온 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99점짜리 선수 손흥민 빼고는 모두 그저 그런 선수뿐이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고 있고 그다지 흥미롭지 않다. 이게 팬들 심정이에요. 손흥민 한 명에게만 모든 걸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손흥민이 골 넣어줘야 이기고 손흥민이 어시스트해야 찬스가 나오고 손흥민이 드리블로 뚫어줘야 공간이 생기는 팀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전략인지 아세요? 만약에 손흥민이 부상당하면요? 팀 전체가 무너져요. 백업 플랜이 없다는 거거든요. 손흥민은 인간이에요. 로봇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몸 관리 잘하고 멘탈 강해도 부상은 피할 수 없어요. 특히 MLS는 이동거리가 엄청나게 긴 리그예요. 미국이 얼마나 넓은 나라예요. 동부에서 서부까지 비행기로 5시간 넘게 가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경기 스케줄도 빡빡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을 혹사시키면 어떻게 돼요? 결국 부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주변 선수들 보강이에요. 손흥민이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를 제대로 서포트할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윙어 한 명 더 필요하고 중앙 미드필더도 보강이 필요하고 수비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근데 LAFC는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이게 팬들이 화가 난 핵심 이유예요. 일각에서는 LAFC가 전략적으로 여름 이적 시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1월에는 유럽 리그 시즌이 한창이라 좋은 선수들 데려오기 어렵다는 거죠.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다 한창 진행 중이니까 주전급 선수들이 이적할 리 없고요. 반면에 여름에는 유럽 이적 시장이 열리면서 훨씬 많은 선택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LAFC가 여름까지 기다리면서 빅딜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거죠. 근데 팬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여름까지 기다리라고? 이러는 거죠. 시즌은 이미 시작됐고 다른 팀들은 벌써 보강을 끝냈는데 우리만 손가락 빨고 있으면 시즌 초반에 엄청 고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MLS는 플레이오프 시스템이라 정규 시즌 성적이 중요한데 초반에 삐끗하면 나중에 만회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LAFC 프론트가 좀 안일한 것 같아요. 우리는 손흥민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손흥민 영입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화제가 됐고 시즌 티켓 판매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스폰서들도 줄을 섰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손 놓은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손흥민은 지금까지 뛰어난 팀에서 뛰었어요. 토트넘이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유럽 최상위권 팀이었고 주변에 해리 케인, 크리스티안 에릭센, 델레 알리, 루카스 모우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더 빛날 수 있었던 거죠. 공간도 나오고 패스도 제대로 오고 팀워크가 탄탄했으니까요. 근데 LAFC는 어떤가요? 주변 선수들 레벨이 토트넘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요. 손흥민이 아무리 잘해도 주변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강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손흥민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선수들이 필요한 거죠. 베르너가 산호세로 간 것도 그렇고 괴체가 MLS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MLS는 완전히 전환기를 맞고 있어요. 유럽에서 검증된 선수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리그 전체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은퇴 리그가 아니라 제대로 된 경쟁 리그로 도약하려는 움직임이에요.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로 와서 보여준 임팩트를 보세요. 리그 전체가 달라졌잖아요. 관중도 늘고 중계권료도 올라가고 글로벌 관심도 높아지고요. 손흥민도 비슷한 효과를 낼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메시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는 이미 커리어 말년이지만 손흥민은 아직 전성기 수준의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나이거든요. 33살이지만 몸 관리 완벽하게 하고 있고 부상 이력도 적고 스피드도 여전히 빠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이 가진 글로벌 팬층이 어마어마해요.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체 그리고 유럽에서도 손흥민 팬들이 엄청 많거든요. 손흥민이 LAFC 유니폼 입고 첫 훈련하는 모습이 공개됐을 때 반응봤어요? 전 세계가 난리 났어요. 한국 언론은 실시간 중계하다시피 했고 미국 언론도 톱뉴스로 다뤘고 유럽 언론들도 관심 가지고 보도했고요. 손흥민이 공 차는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이게 손흥민의 파워거든요. 근데 LAFC는 이 엄청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팬들이 요구하는 건 단순해요. 손흥민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팀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라는 거죠. 손흥민이 골 넣으면 박수 쳐주고 못 넣으면 욕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이 없어도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손흥민을 존중하는 거고 팬들을 존중하는 거고 리그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지금 MLS 다른 팀들 보세요. 다들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어요. 토론토는 사전트 데려오느라 1,800만 달러 썼고 산호세는 베르너 영입했고 애틀랜타는 계속 공격수 보강하고 있고 뉴욕 레드불스도 움직이고 있고요. 시애틀 사운더스, 포틀랜드 팀버스, LA 갤럭시 다 뭔가 하고 있어요. 근데 LAFC만 조용해요. 이게 말이 돼요? LAFC가 손흥민 영입할 때 얼마나 대단하게 발표했는지 기억하시죠? 역사상 최고 대우로 모셔온다고 했잖아요. MLS 역대 최고 계약이라고 자랑했고요. 근데 최고 대우로 모셔왔으면 최고 환경도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손흥민 혼자 뛰라고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손흥민이 제대로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 보내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뭔지 아세요? 손흥민이 MLS 가서 주변에 제대로 된 선수들이 없으면 고생만 하다 올 것 같다는 거였어요. 손흥민 실력은 믿지만 팀 환경이 안 좋으면 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LAFC 상황 보면
토트넘 팬들 걱정이 현실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베르너랑 손흥민이 4월 2일에 맞붙는다는 거 진짜 흥미진진하긴 해요. 한때 같은 팀에서 뛰던 두 선수가 적으로 만나는 거니까요. 근데 솔직히 개인 능력으로는 손흥민이 압도적으로 위에요. 베르너는 토트넘에서도 그렇게 임팩트 있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골도 많이 못 넣었고 결정력도 떨어졌고요. 오히려 손흥민이 베르너 살려주려고 애쓴 장면들이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축구가 개인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손흥민이 잘해도 팀이 받쳐주지 못하면 지는 거거든요. 산호세가 베르너 외에도 다른 선수들 계속 보강하면 팀워크로 LAFC를 이길 수도 있어요. 그게 축구의 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잔인한 부분이기도 하죠. 괴체가 만약 MLS에 온다면 어느 팀으로 갈까요? 개인적으로는 LAFC로 왔으면 좋겠어요. 손흥민이랑 같은 1992년생이고 둘 다 유럽에서 검증된 공격수니까 케미스트리가 좋을 것 같거든요. 괴체가 비록 전성기는 지났지만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뛰어난 선수예요. 패스 능력도 좋고 공간 활용도 잘하고요. 손흥민이랑 같이 뛰면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근데 LAFC가 괴체한테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거든요. 아마 괴체도 다른 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럼 또 LAFC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베르너에 이어 괴체까지 놓치면 팬들이 진짜 폭발할 거예요. MLS 2026 시즌은 진짜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손흥민, 메시, 베르너, 사전트, 그리고 어쩌면 괴체까지 이런 빅네임들이 한 리그에서 뛰는 거잖아요. 전 세계가 MLS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LAFC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정말 웃기는 일이 되는 거죠. 최고의 선수를 모셔놓고도 우승 못하는 팀이 되는 거예요. 손흥민은 우승 트로피에 목말라 있어요. 토트넘에서 13년 뛰면서 유로파 리그 한 번 말고는 제대로 된 우승을 못 해봤거든요. FA컵도 못 들어봤고 리그컵도 못 들어봤고 당연히 프리미어 리그 우승도 못했고요. 손흥민이 MLS로 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보고 싶어서예요. LAFC가 그 꿈을 이뤄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같아서는 글쎄요. 팬들이 화난 이유가 정확히 이거예요. 우리는 손흥민을 데려왔다. 근데 손흥민에게 무엇을 줄 건가? 이게 핵심 질문이거든요. 돈만 주고 끝이 아니라 우승할 수 있는 환경. 제대로 뛸 수 있는 팀, 함께 싸울 수 있는 동료들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주고 있어요. LAFC 프론트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빅딜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팬들한테는 그게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 이런 선수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힌트라도 줘야 하는데 완전히 침묵하고 있으니까 팬들이 불안한 거죠. 다른 팀들은 영입 소식이 터질 때마다 팬들이 환호해요. 우리 팀이 진심이구나, 우리 팀이 우승을 노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LAFC 팬들은 지금 뭘 느끼고 있어요? 불안이에요. 손흥민만 있으면 되는 건가? 우리 팀은 손흥민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레딧에 올라온 글들 보면 진짜 팬들 심정이 절절해요. 99점짜리 선수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 손흥민이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우리는 기대할 게 없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팀 팬들이 와서 비웃기도 해요. LAFC는 손흥민만 믿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네. 손흥민 혼자 다 하라고 데려온 거냐? 이런 댓글들이 달리면 LAFC 팬들은 반박도 못해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